컬리지 에세이 시작하려고 하면 조금 막막하지요? 브레인스토밍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는 대학 지원 원서와 함께 추천서와 에세이를 한꺼번에 냅니다. 추천서와 에세이는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시키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에세이는 특별하게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에세이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또 스트럭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학에서 학생들의 에세이에서 보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필리처 상을 탈 만큼 글을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에세이는 글쓰기 상을 주기 위한 테스트는 아닙니다. 대학의 학문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쓸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글을 쓸 때 구조나 문법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하고요. 지적 능력, 그리고 대학을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각 학교들은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학생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학생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생의 신념, 열망, 열정, 가치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학생의 목소리, 스튜던트 보이스를 듣기를 원합니다. 원서에 나와 있는 액티비티가 뭔지, 상이 뭔지 이런 것을 떠나서 학생 자체, 그 자체의 퍼스널리티, 캐릭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에 어떤 더 공헌을 할 것인지,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어떤 것을 자기네 학교에 와서 더 해줄 수 있는지 그 에세이를 보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죠. 에세이 쓰는 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짚어봐야 될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세이는 학생의 진실된 이야기여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면 더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학생의 에세이여야만 합니다. 생각, 표현, 그리고 모든 에피소드는 학생의 오리지널, 독창적인 기본 소재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피드백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또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해가는 건 좋지만 모든 것은 학생들의 의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세이 하나만으로 대학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커먼앱을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커먼앱 주제 2019년 같은 경우는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커먼앱 외에 UC 같은 경우는 8개의 프롬프트 중에 4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고요. 커먼앱을 쓰지 않는 대표적인 학교로는 또 MIT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학교들이 기본적으로는 Tell us about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같은 경우도 Y스쿨 에세이, 결국은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느냐, 스쿨에 포커스를 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학생들 자신의 포커스를 둔 얘기입니다. 왜 너는 우리 학교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모든 에세이가 학생들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점은 학생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Your voice, 학생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학생 자신의 목소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다 보면은 포커스가 학생한테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학생의 보이스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에세이를 썼을 때 조심해야 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은 이과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과라서 글 쓰는 거랑 좀 거리가 먼데 괜찮을까요?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글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이라면 또 이과 학생들 나름대로 각기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과 학생이니까 어쩌지 이런 걱정은 접어두고 자기한테 맞는 장점을, 특성을 찾아서 글을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 특히 라이팅에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뭐 에세이를 쓰는데 꼭 맞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았나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read other essays입니다. 자, 다른 에세이들을 한 번씩 읽어보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찬반이 참 많은 의견입니다. 저도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 방법을 권하지만 어떤 학생들한테는 권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고 나서 자기의 에세이를 쓰는데 방해를 많이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할 때 전혀 시작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이 방법이 도움을 많이 받는 학생도 있고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혀 시작을 못하는 학생들이라면 퍼스널 에세이라는 게 나레티브 에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어떤 시작점을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사람들의 에세이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에세이를 보면은 아, 이런 토픽으로 쓰기도 하는구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스트래티지, 뭐 이런 전략을 썼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에세이라고 하면은 카운셀러 룸에 가면은 그 전에 학생들이 썼던 에세이를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은 이런저런 에세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compile all your prompts인데요. 학생들이 요새는 뭐 거의 대부분은 10개 그 이상 쓰는 학생들도 많죠. 뭐 15개 이렇게들 씁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은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프롬프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7개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하고 쓰는 학생들도 있고 한 2-3개 정도를 어느 걸 쓸까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정해놓은 학교들의 에세이 프롬프트를 다 한꺼번에 모읍니다. 파일 하나로. 그리고 나서 그 프롬프트 중에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에세이를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커먼 앱에 있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액티비티 에세이가 더 쉬우면 액티비티부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프린스턴이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꼭 에세이가 아니라 뭐 짧게 한 줄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풀어져 가면은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에세이를 써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웹사이트가 뭐냐, 그런 거 먼저 쓴 다음에 거기서 또 이야기가 풀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아니면 내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코트가 뭐냐, 이런 거서부터 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거야? 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두다 보면은 비슷한 카테고리도 잡힙니다. 아, 이거는 연결해서 하나로 쓰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에세이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세이는 어드미션 오피서에게 학생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에세이는 학생이 파지티브한 걸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네거티브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까요? 당연히 파지티브하다는 거죠. 학생은 자기가 어떤 파지티브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보기가 힘들다면 주위의 친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energetic, persistent, insightful, 아니면 thoughtful, 이런 한 3개나 5개 정도로 자기의 캐릭터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찾았으면 그 장점을 에세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언제 그 학생이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발전시켰는지, 그런 장점을 에세이에 녹여서 쓸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런 장점들을 담아서 학생들이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럼 토픽 찾는 법을 좀 알아볼까요? 자,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기 장점을 찾았으면은 에세이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토픽이 좋을까요? 하고 다시 대답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거대한 토픽을 생각하는 건 별로입니다. 삶을 미세하게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소한 일상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대단한 일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위를 그냥 둘러보세요. 어떤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또 레주메를 보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기한테 이런 소소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어른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토픽보다 기발한 토픽들을 학생 스스로가 많이 찾아냅니다. 자, 다음으로 에세이 토픽을 잡는 좋은 방법은 그냥 워드를 열고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적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누구누구 어떤 부모님들의 아들이고 딸이고 어떻게 생활해왔고 나는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뭐를 하고 있고 이런 스토리를 학생 스스로가 적다 보면 의외로 자기가 풀어가야 될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토픽을 끌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과 쪽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에세이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 공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머릿속이 정리가 돼서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무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보다는 학생들이 말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학생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칼리지 에세이 쓸 때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세이에서 조심해야 할 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